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2달 이상 끌어온 조국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당내외에 이게 여론이 비등하고 심지어는 당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압박 속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첫째, 청년들께 불공정한 사례들을 이렇게 인식해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둘째로, 이번 파동을 통해서 검찰의 오만하고 무소불위한 그 권력을 제동을 걸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공수처법은 필연적으로 제정되어야 되며 이건 반드시 당원을 걸고 통과시키겠다. 이제 이 두 꼭지 말을 했습니다. 자, 첫 꼭지 이 대표의 말에는 누구에 의해서 청년들께 불공정한 사례를 인식시켜서 좌절케 하느냐. 누구에 의해서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고. 조국에 의해서, 조국 사태 때문에, 그 일가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절망감을 줬다. 이게 빠져 있어요. 그걸 쏙 빼놔버렸어. 그러니까 핵심을 언급하지 않는 이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누구는 깡통 사과다. 근데 저도 동의하고자 합니다. 진정성이 없다 이게. 마지못해 말이라고 늘어놓은 꼴이니까 허언이다. 허언. 텅 빈 말이다. 둘째로 오만불손한 무소불위라는 것은 아무데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이 권력을 휘두른 이 검찰 권력을 개혁해야 된다. 그 조직 문화도 개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명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에 제안해 놓은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특정한 이 범죄 혐의 대상자, 그 중에는 이제 판사, 검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군 장성 다 포함되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왜 위반되느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 요 두 단어만 딱 나오게 됐어요. 공수처장, 공수처라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나라 각종 모든 범죄 수사, 여러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그 범죄 수사의 총괄 지휘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근거를 두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서 영장이 청구될 때는 반드시 검사가 그 당부를 판단해 갖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영장 신청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수사 지휘권이 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헌법의 하위 법률로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준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과 검사의 이 권한과 권력을 넘어서는 헌법 위의 기관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을 한 것은 좀 안 된 말이지만은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지만은 순간 깜빡한 것 같고, 특히 이해찬 의원 등 일반 국회의원들은 헌법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법률로 뭘 만들기만 하고 만들어가 국회를 통과시키기만 하면 이게 그냥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모든 법률은 헌법의 제약 아래, 특히 권력기관을 구성할 때에 그 법률을 만들 때는 헌법에 그 유사한 기관이 있는지 그걸 판단해야죠.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법률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 그것이 위헌적 발상이에요. 그래서 법률로 그런 기관을 만든다고 치고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이 공수처는 철저하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공수처장 아래에, 그러니까 검사를 두게 돼 있는데
만일 이 법이 통과돼갖고 공수처법에 검사를 임명하게 되면 상당수를 민변 출신 변호사들 중에 임명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판사, 검사, 군 장성까지 수사 대상으로 함으로써 정권 보위를 위해서 판사, 검사, 군 장성들을 언제든지 위협을 가하고 그 칼날 위에 서 있게 할 수 있는, 그래야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주머니 칼로서 정권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반대파를 제압하는 기구로 활용함으로써 민주당 정권을 연전셋에 이어가는, 이해찬 대표 말대로 20년, 30년, 50년 쭉 이어가는 장기 집권의 기반을 이 법에 의한 칼로 이렇게 유지하겠다,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는 상권 분립이라는 말 아마 아실 것이고 자주 쓰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 초안 그 자체가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판사를 대통령 권한하에 있는 공수처의 감시, 사찰,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 이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법부에 대한 현저한 유형, 무형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그대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의 위헌이라는 거 여러 설명 가할 것 없이 이게 헌법적 근거가 없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검찰 상위기관으로 검찰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그대로 평행적으로 행사해서 그리고 검찰을 제압한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만하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검찰이 불신받는 이유, 그 중에서도 검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이 주어진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을 나쁜 말로 악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용한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악용의 강도와 폭이 가장 넓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난 정권들의 적폐 청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둘, 대법원장 한 사람,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100여 명을 사법 처리를 했습니다. 그건 검찰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청와대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폐 청산의 중심에서 중앙지검장을 했던 윤석열 지검장을 파격적으로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적폐 청산에 아주 큰 업적을 세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기 바란다. 내 정권 아래서 검찰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나와 내 주변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까지 했어요. 그 당부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민정수석 출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이거 우리 윤석열한테 속았다. 윤석열한테 이게 말을 잘못했다. 헛짚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조국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그러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때야 됩니까? 나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고 완전하게 독립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검찰 조직의 내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때때로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 강압 행위를 했다라든지 인권 침해 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일들이 과거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의 정관에 대해서 유착적으로 정관역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풍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수처를 만들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검찰 내부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독하는 그 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내부 통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유지해주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정당한 방향이지, 덮어놔놓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게 한 이 정권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실컷 써먹어 놔놓고, 그러니까 검찰을 지난 2년 반 동안에 실컷 부려먹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한다고 해놔놓고 지금에 와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칼날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이놈들을 토사구팽시켜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진정성이 있습니까? 저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국 수사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면 공수처의 현재 공수처장의 권한 중에는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사를 중단하고 그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고 하는 이송명령권까지 들어가 있어요. 오해하는 측에서는 공수처법을 만들어가지고 조국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마당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땅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법이 필요하다, 가령 이런 생각을 한다면 특별감찰관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게 공석으로 있어요. 이 정권 들어서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 법을 제정해가지고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감찰 활동을 하는 특별감찰관을 이석수 씨를 임명을 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의 를 감찰한다 하는 그런 이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만둔 후에 이 정권 들어서고도 계속해서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이 자리는 절대 공석으로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후임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정권이 부패 추방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먼저 했었어야죠. 뒤늦게라도 그 임명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률가 출신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변호사 활동이나 판사 검사 활동을 하다 보면 헌법에 관한 지식은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나 기타 이 법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헌법에 대해서 이게 소양이 대부분 없다고 봅니다. 가령 민주당 안에 금태섭 의원 같은 이는 이 공수처법이 왜 위헌이며 이게 왜 상권 분립을 제외하고 이 시기에 이걸 제정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는 이런 전문가를 불러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객담 삼아 여러분들에게 우스개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야인이 된 후에 지속적으로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한국헌법학회가 주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헌법 강의를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최소 10시간,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에는 최소 12시간 정도 강의를 받고 그 이수 필증을 첨부해가지고 후보를 등록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모임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와 웃습니다. 와 웃어요. 그 웃음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찬종이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구나 하는 게 하나 있고, 그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게 겹쳐가지고 웃는데, 국회의원 대통령 된 이가 헌법 몰라요. 헌법은 모르기 때문에 헌법에 명백하게 충돌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어떻게 공수처법을 만들 생각을 합니까? 법률이라고 만들면 다 되는 줄, 이게 헌법 지식이 아주 기초적 소양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다시 제안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내년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을 대통령 선거부터는 헌법학회가 주관하고 중앙선관위가 시행하는 헌법 강의를 10시간 또는 12시간 이상 받아서 그 이수필증을 첨부해서 후보로 등록하도록 공직선거법 부칙에 이걸 넣어서 국회에 개정안을 내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